500년 전 잊혀진 사랑. 그녀를 향한 금지된 사랑. 그 사랑 뒤에 숨겨진 국가의 비밀.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고요한 정막을 깨고 한 줄기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낡은 고서들을 펼쳐든 김학사는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돋보기를 들고 꼼꼼히 글자들을 짚어나갔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종이는 바스러질 듯 얇았고 잉크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봉인가, 매화, 이도령,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김 학사는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된 장서 속에 숨겨진 몇 줄의 기록, 이름 모를 기생의 비녀, 그리고 낡은 두루마리에 적힌 시 한 수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진 조각난 기억처럼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듯 조심스럽게 단서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에는 조선 후기, 거란파크로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던 시대였습니다. 한양의 저잣거리는 활기가 넘쳤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문 4대 부가의 자제 이도령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굳은 심지를 가진 그는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도령은 벗들과 함께 저잣거리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화려한 기방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그는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기방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청아한 검은고 소리에 이끌린 이도령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맑고 슬픈 선율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소리에 이끌려 기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한떨기 매화처럼 아름다운 여인 매화를 발견합니다. 매화는 빼어난 용모는 물론 뛰어난 예능과 총명함까지 갖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한 마리 나비처럼 아름다웠고 그녀가 연주하는 검은 고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매화의 아름다움과 슬픔에 동시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기방을 찾아 매화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져듭니다. 도령님, 저는 그저 기생일 뿐입니다. 도령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천한 신분이지요. 매화는 늘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며 이도령과의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신분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진심에 매화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환에게는 그대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피해 몰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 매화는 기방을 빠져나와 이도령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도령의 어머니 윤씨 부인은 아들의 행실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인 이도령이 기생과 어울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령아, 어찌 천한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냐? 당장 그 아이와의 관계를 끊어라. 너에게는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다. 윤씨 부인은 이도령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도령은 어머니의 반대에 괴로웠지만 매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매화가 속한 기방의 실세 박대감은 매화의 비범한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매화에게 접근하여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매환이 재능을 발휘하여 나를 도우면 내가 너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겠다. 매환은 박대감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의 소나귀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화를 협박하며 그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매화는 이도령에게 오래된 비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도령님, 제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가문은 봉인각이라는 곳을 지켜왔습니다. 봉인각, 그것은 영모를 꾀하려던 자들의 음모를 담은 중요한 문서가 봉인된 곳이었습니다. 매화의 가문은 대대로 봉인각을 지키며 그 비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봉인각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갔고 매화는 가문의 마지막 후예로서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매우 위험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그 비밀을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요. 매화는 이도령에게 봉인각의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비밀을 그에게 맡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도령은 매화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함께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맹세는 곧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박대감은 매화가 봉인각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납치하여 비밀을 캐내려 합니다. 이도령은 매화를 구하기 위해 박대감에게 맞서 싸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매화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봉인각의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박대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혼란을 틈타 봉인각의 위치를 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매화의 죽음에 이도령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는 사랑하는 연인을 잃었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비밀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매화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매화가 남긴 시를 모아 책을 편찬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도령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매화의 희생을 잊지 않고 봉인각의 비밀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00년 후 이각사는 이도령의 유언을 따라 매화와 이도령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립니다. 그는 그들의 애절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그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김학사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별들 사이에서 매화와 이도령의 영혼이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매화를 구해야 합니다. 부디 저에게 당신의 검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도령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수에게 부탁했습니다. 고수는 처음에는 그의 부탁을 거절했지만 이도령의 굳은 의지와 진심에 감동하여 그의 스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도령은 밤낮으로 검술연마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하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매화에 대한 걱정과 박대감에 대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우는 매화가 사라진 후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기방 안팎을 샅샅이 뒤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매화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우는 매화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매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교우는 매화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자개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매화가 늘 지니고 다니던 작은 매화 비녀와 봉인각에 대한 단서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우는 쪽지를 읽고 매화가 봉인각과 관련된 위험한 일에 휘말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고을 원님의 딸이자 이도령의 정혼자인 김소전은 이도령이 매화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도령에게 진심으로 연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매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소전은 이도령을 위로하며 그의 곁을 지켰지만 그의 슬픔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도령님, 부디 슬픔에 잠기지 마십시오. 매화 낭자의 뜻을 받들어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사라진 지 벌써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도령은 스승에게 검술을 배우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겨우는 매화의 행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여전히 봉인각의 비밀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의 음모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이도령은 스승으로부터 마지막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스승은 이도령에게 검을 건네주며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너는 혼자서 싸워 나가야 한다. 부디 내 검에 정의를 담아 악을 베어내거라. 이도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검을 쥐었습니다. 그는 매화를 구하고 박대감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이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이 복수를 다짐한 밤, 박대감은 기방 은밀한 곳에서 영모를 꾀하는 무리들과 만났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그들의 얼굴은 흉터투성이거나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봉인각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수건이다. 매화는 쓸모없게 되었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대감은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봉인각에 담긴 영모의 증거를 손에 넣는다면 그는 조정을 뒤흔들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나 그 봉인각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지조차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헛된 꿈을 쫓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한 무리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대감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매화의 가문은 대대로 봉인각을 지켜왔다. 그 혈통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반드시 봉인각을 찾아 우리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들의 음모는 더욱 깊어지고 한양에는 불안한 기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한편 교훈은 매화가 남긴 쪽지에 적힌 단서를 따라 봉인각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양 곳곳을 탐색하며 오래된 지도와 고서를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이도령의 스승 은둔 고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매화라는 기생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녀가 남긴 단서를 따라 봉인각을 찾고 있습니다. 교우는 조심스럽게 고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봉인각, 오래된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곳이지. 그곳은 한양의 깊숙한 곳, 북악산 잘에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 고수의 말에 교원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헤치고 나아가던 교원은 마침내 낡은 암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암자는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겨우는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불상과 퇴색한 탱화만이 텅 빈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겨우는 암자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 바닥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봉인각으로 가는 길일까? 교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좁고 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교훈은 두려움을 누르고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이도령은 박대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박대감이 매화를 납치하고 봉인각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박대감의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기방은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도령은 굳은 표정으로 기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박대감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어디 있느냐? 이도령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방 안의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한 기생이 이도령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박대감은 지금 중요한 손님들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를 찾으시면 위험합니다. 이도령은 기생의 말을 무시하고 박대감을 찾아 기방 곳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방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박대감과 영모를 꾀하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이곳에? 박대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도령은 검을 뽑아들고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내 놈들은 매화를 납치하고 봉인각의 비밀을 빼앗으려 했다. 오늘 내 놈들의 죄를 묻겠다. 이도령과 박대감 일당 간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도령은 맹렬하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배운 검수를 10분 발휘하여 박대감의 부하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영모자들의 수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날로 이도령을 에워쌌습니다. 고작 어린 도련님이 칼 몇 자로 휘두른다고 될 일인가? 덤벼라. 영모자 중 우두머리 격인 자가 호통을 치며 이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도령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했습니다. 그는 영모자들의 빈틈을 노려 빠르게 검을 움직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도령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한편 교훈은 봉인각으로 향하는 지하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초롱불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교훈은 계단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성문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봉인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봉인각인가? 교훈은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위해 매화가 남긴 쪽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쪽지에는 봉인각의 문을 여는 방법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교훈은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녀는 쪽지에 적힌 글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암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교훈은 쪽지에 적힌 대로 성문의 특정 부분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성문이 괭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인가가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훈은 초롱불을 높이 들어올려 주위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수많은 책과 문서들이 쌓여 있는 서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 봉인각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박대감은 분노에 휩싸여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도령은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마침내 이도령은 박대감의 가슴에 검을 꽂았습니다. 박대감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진리가 없어. 박대감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도령은 그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복수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도령은 교훈에게 다가가 그녀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교훈은 이도령에게 봉인각에서 찾아낸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도령님, 이것이 봉인각에 숨겨져 있던 문서입니다. 영모자들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도령은 문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영모를 꾀하는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배후 세력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정에 알려 영모를 막아야 한다. 이도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교훈과 김소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봉인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한양으로 돌아가 조정의 영모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을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도령은 나라를 구한 공을 인정받아 벼슬을 제안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매화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소전은 이녀가 영모 진압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도령을 잊지 못했지만 그의 행복을 빌며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도령의 가문에는 봉인각에 얽힌 이야기가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점차 왜곡되고 잊혀져 갔습니다. 단지 매화라는 기생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김학사는 봉인각에 얽힌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이도령과 매화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학사는 밤낮으로 연구와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도령과 매화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김학사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책의 제목을 눈물샘 주위 500년 된 슬픈 사랑 이야기 잊혀진 매화의 비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도령과 매화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도령과 매화는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김학사는 책의 성공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도령과 매화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김학사는 이도령과 매화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하얀 매화 2송이를 심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김학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김학사는 꿈속에서 이도령과 매화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학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도령과 매화는 김학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김학사는 따뜻한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학사는 별들을 바라보며 이도령과 매화의 영혼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도령과 매화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별처럼 빛나고 그들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봉인각 사건 이후 조정은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이도령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우연히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도령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도련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아가 되어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는 이도령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도령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아이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도령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고아들을 위한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이도령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도령의 선행은 점차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보육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육원은 점점 더 커졌고 더 많은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도령은 보육원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도령의 노력 덕분에 백성들의 삶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풍족한 수확을 거두었고 병든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이도령의 활동에 위협을 느끼고 그를 방해하려 했지만 이도령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도령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죽는 순간까지 매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신을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매화야 보고 싶다 였습니다. 김학사는 이도령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라는 가치였습니다. 김학사는 자신의 책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도령과 매화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